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현안들 얘기해 보겠을 텐데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검증 대상자는 김민석 후보인데. 네. 뭐 거기에 버금가게 많이 주목받은 사람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 인사청문회가 주식시장 같아요. 주식시장? 네. 호재든 악재든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당일에 뭔가 더 새로운 게 안 나오면 언론들이 대부분 뭐 한방 없었다. 뭐 했던 얘기 또 했다. 이런 류의 이제 말하자면 그 제목을 뽑아요. 예.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도 사실 이제 사전에 의혹들은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뾰족한 뭔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로 이제 말에 잔치가 오가는 와중에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제 공격수로 활동을 했던 그 청문위원이었죠. 주진우 의원의 이제 병역 문제가 지금 오늘은 더 화제이자 쟁점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지를 모를 지경이고 오늘 주진우 의원의 이제 질의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SNS에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의힘이 오전 내내 요구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사과할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제는 이제 병역 문제가 얘기된 거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사람 다 병역 면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좀 밝고 화를 냈죠. 그러면서 개인의 병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공방이 있었어요. 네, 어제 그거 주어 없이 한 얘기였는데 이제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발끈을 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관보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 공직자였기 때문에 관보에 병역 사항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부 관보를 보니까 1994년 10월 7일 날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6개월 뒤인 1995년 3월 8일 날 간염을 사유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 정도 되네요. 네, 5개월. 근데 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중간에 7급 판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7급을 급성 간염은 현증이기 때문에 보통 7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 명령 같은 거거든요. 다시 와라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이 7급이 있는데 지금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그 중간 단계에서 7급을 받았던 게 없거든요. 그러면 3월 8일 날 한 번에 가서 간염을 이유로 5급을 받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이제 급성 간염이라고 표현을 했고 30년째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성 간염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학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수가 차오른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30년 동안 급성 간염을 앓을 수가 있는 건지 물론 뭐 다른 만성 간염도 있습니다만 만성으로 됐을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말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게 국민들한테 가장 예민한 병역 판정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어쨌든 이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본인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고자 한 건 아니고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다만 이제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청문회 장에서는 후보자한테 좀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요. 국민의힘 묵직한 한방 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곽규택 의원 질문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한번 결심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뭐 곽규택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 목소리였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조금
이게 검증의 차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능력 검증 네. 아니면은 뭐 도덕성 검증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뭐 조금 싱거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모든 후보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후보가 다 자료 미비로 질타를 받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적극성을 갖고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든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의혹을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할 거를. 저는 어제 이 장면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빌드업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지금 뭐 현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이렇게 겸직하는 거가 맞냐? 예. 이런 일을 거대 여당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당이 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끊기 위해서 총리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빌드업을 해가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네. 없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면서 들으셨지만 없어요? 네, 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좀 준비 부족도 느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이 어떻게 가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대답을 끌어내고 그 대답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본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것도 실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준비 부족이 엿보였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제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양당 모시고 이제 어제 나왔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뭐 이것도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억 원대가 이제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해명을 했던 바로는 부의금, 네. 장인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출판 기념회 두 차례에 한 번은 1억 5천, 한 번은 1억. 그래서 그게 이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처가 쪽으로부터 5년간 2억 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아서다. 그거 다 합치면 한 6억 1천만 원, 예, 6억 좀 넘는 돈이 되니까 뭐 대충 맞는다. 근데 잘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금액은? 아까 뭐 소명은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파워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약간 그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김민석 의원이 절대 재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기가 되려면 뭔가 축적을 해서 권력형 부정부패 축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여태까지 번 돈 사실 다 합치면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하니까 이게 이제 금액도 말하자면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의 절대 재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뭐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김민석 의원이 해명한 부분의 액수가 김민석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금 신고라든지 정치자금법 신고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 서류 그다음에 모든 가게가 사실 가게 뜯어보면 가게 자금 흐름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가에서 2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집집마다 다른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좀 뭐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가 의혹을 잘 해명했다 평을 이제 했는데 좀 어떻게 입장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내란과 탄핵 이후에 첫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억해 보시면 전관 예우의 성격으로 로펌에서 몇십억을 수수하고 그 집 매매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아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통과시켜 주는 게 여의도의 관례 같은 문법인데 예. 사실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전부터 첫 총리를 낙마시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 얘기들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첫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무난하게 방어를 다 했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이제 어쨌든 민주당도 청문회를 끝내고 이 심사 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참여할까 안 할까가 지금 관건인데 예. 뭐 그건 국민의힘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럼 우리도 협치를 좀 생각해봐야 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최근 장관 인선 네.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 이제 평가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듣기는 했는데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네. 송미령 농림부 장관.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이었는데 유임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예전엔 이기호 노동부 네, 장관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문민 정부 때 네. 했고 이제 국민의 정부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한 사례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반발하고 농민단체 반발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거는 농망법이다. 네. 농촌 망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건의를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했던 거예요. 이건 네.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은 또 그 이제 희망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희망법. 네. 예.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입장을 바꾸는 발언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법안. 그러니까 극렬히 이제 요구했던 법안을 극렬히 반대했던 인사인데 예. 이 인사로 그냥 농정을 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금 농업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어찌 되었건 내랑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인데 이 인사를 유임시키는 게 맞느냐 이 지적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농업단체의 지적과 야당들의 지적,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야당들의 지적이 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사례로 들으셨던 그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DJ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띄웠고 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요한 파트너로 참여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노동부 장관이 이쪽 정부 쪽 파트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관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이제 말하자면 노동단체들의 어떤 양해 속에서 이제 유임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노동과 농림이 약간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부처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부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주요 농업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이 인사를 고집을 그래도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됐건 뭐 국무총리가 됐건 직접 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어졌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설명을 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이 직접 농민단체 만나서 이런 우려들을 부식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텐데 정치적 행위로 할 수 있는데 그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 워딩을 그냥 단순하게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워딩이 굉장히 센 워딩들을 많이 했어요. 뭐 농망법 이것도 네. 거기서 나온 네,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농망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농민들과 만나서는 뭐 농사 너무 쉽게 짓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주니까 쌀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뭐 송미령 장관이 가갖고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여부가 있고 그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까 여부 그다음에 그걸 하는 모양새가 저 장관 더 하고 싶어서 저 때는 저랬고 지금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예, 뭐 양곡관리법은 이제 쌀이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초과 생산됐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뭐 찬반이 있어요. 네. 오늘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은 이거가 이제 농업을 이제 더 혁신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니까 뭐 이런 논란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증거인멸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이 추가로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 법원이 네,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오전 10시부터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제 아마 밤 늦게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혐의로만 보면 뭐 법조계의 시각은 발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계속 내용적인 걸 다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 예.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회피 신청도 내고 기피 신청도 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좀 뭐 검토 이런 게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따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6개월 구속된 지 네. 6개월이 돼서 풀려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니 재판부가 이제 직위원 재판부였죠. 거기 판사가 보석을 네. 하는데 주거지를 제한하고 특정 사람들하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만나지 네. 못하게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보석을 했는데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온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특검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뭐 전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지난번 이제 박근혜 때 국정농단 수나 이렇게 보면 구속 만료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걸 모르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굵직한 혐의가 있는 자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죄를 다시 기소합니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게 거의 모든 수사에서 일반적인 상황이고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예외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장시호 씨. 장시호. 네, 예. 장시호 씨만 그때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서 만료로 석방을 시켜줬는데 그때는 뭔가 장시호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주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 사법제도 안에서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감경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성격이 약간 작용을 했다 당시도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내란에 핵심 범죄자들이 줄줄이 지금 풀려나는 상황인데 그동안 검찰이든 군검찰이든 아무것도 다른 거를 기소를 안 해놓은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좀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이 자꾸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거는 수사기관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를 했어요. 이제 김용현은 구속이고 네. 이거는 체포라고 체포죠. 하면은 수사에 세 차례 경찰의 수사에 세 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사유가 됐고 그 내용은 이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올해 1월달에 관저에 머물면서 그거를 방해하고 비화폰은 이제 삭제한 거 뭐 이런 네, 기록을 맞습니다. 삭제한 거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체포가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 요건이 굉장히 간단해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만 있으면 돼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증거까지 이 도주 우려는 증거 인멸까지 포함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범죄의 상당성은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지켜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될 때 경호처를 동원해서 방해했던 혐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합병 기록을 삭제하라는 것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포영장이 법리적 논리로만 보면 법적 논리로만 보면 발부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나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거지 예. 특검은 나를 한 번도 부르질 않았다. 근데 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를 바로 체포하냐 이런 논리인 건데 예. 어떤 범죄자의 경우에는 소환 통보 없이 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것도 사례를 들면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게 더 일반적인 사례일 수도 뭐 이제 있거든요. 긴급 체포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예. 혐의가 상당할 때는 그거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여부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영장 청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네. 이게 48시간 동안은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석방이 돼야 되고 네. 일반적으로는 체포를 한 뒤에는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청구하죠. 해요. 그럼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절차를 밟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특검이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저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경호처도 없고 대통령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그로부터 48시간 안에 신병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건지 아니면 풀어줄 건지. 근데 지금까지의 특검이 어제 이제 법불악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법은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수순대로 간다 이런 거고 언론도 어제 굉장히 좀 전격적이라고 해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특검은 이제 그걸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뭐 수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수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뭐 특검이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네. 김건희 씨 지금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누워 있는데 입원해 있는데 뭐 서정욱 변호사 측의 전언에 따르면은 증상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더 오래 누워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네. 근데 지금 소환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근데 어쨌든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구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강제 구인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거를 느끼라고 지금 말하자면
아파서 입원했다라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려보다는 이 범죄의 위중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인데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소환을 요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처리를 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울증 관련해서는 우울증은 누워만 있으면 더 악화된다. 가벼운 운동과 사람도 좀 만나고 예. 대화도 좀 하고 예, 예. 이런 게 훨씬 더 이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좀 네.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받을 수는 있는 네. 건지 뭐 이런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를 지금 소환해야 되는 게 최상병 특검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는 또 뭐 아크로비스타 옆에 바로 이제 네, 사무실을 차렸죠.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 거, 김건희 씨를 소환해야 되는 거고, 이 경쟁이 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소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은 김건희와 연관성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 예.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밝혀질지가 관심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1차적인 뭐 소환 대상이거나 이런 대상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수사 개선으로 놓고 보면 예. 김건희 씨가 마지막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실무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먼저일 것 같고,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몇몇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만 조사하면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진법사 관련 건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백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거를 준 사람,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나 과정은 이미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김건희 씨 바로 부를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 관련된 건도 김건희 씨 이제 조사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별도로 체포영장을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하면은 이 사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구속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을 보통 예전에는 한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다시 직위원 재판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 전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판부 배정까지 그렇게 되는지는 보통은 이제 특검이 어쨌든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요청을 하면 아마 이제 병합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특검이 요청을 하고 우리가 뭐 특검 예를 들면 재판부 변경 같은 것도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제 물어보냐면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도 또 이제 취하해주고, 그러니까 석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특검보가 예. 직위원재판부 재판에 참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지적을 정면에서 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직위원재판부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하면 특검 쪽에서 우리는 이 속도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줄줄이 지금 석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재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의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